예, 반갑습니다. 김원입니다. 자, 이번 주가 그 6월 최대 이슈가 몰려있던 주간이었는데 어제 우리 시장 만기 지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늘 이제 스페이스X가 이제 재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동안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시장 다 갭으로 출발해가지고 상당히 분위기 좋습니다. 일단은 기술적으로 어제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방 경직은 적어도 이제 확보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요 변동성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겁니다. 다음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유럽, 뭐 중국 선물 옵션 만기 주간이니까, 예, 다음 주 정도 지나고 나면 우리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숨쉬기가 상당히 호흡하기가 좀 편하실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벤트가 이제 이번 주에 집중이 됐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이제 미국하고 이란과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 관련 최종적으로 지금 조율 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 시장도 좋았었고 오늘 그런 또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 좀 반영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가게 되면 수급적으로 지금 2분기 말이잖아요. 상반기 말이고. 그래서 매년 보게 되면 연중에 보면 6월 달은 원래 시장이 안 좋습니다. 이런 이벤트가 몰려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적으로는 상반기 펀드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기관하고 이제 외인들이 그 리밸런싱 지금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끌어올리려면 이미 올랐던 종목군들을 더 강한 종목군을 더 끌어올리고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달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그다음에 수익률이 저조한 종목군들은 오히려 줄여버리죠. 이쪽은 또 이제 문제 없는데 이러한 리밸런싱 작업에 의해서 빠진 종목군들은 다음 달 되면 다시 또 원위치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과정이 아마 다음 주 말까지는 좀 더 진행될 수 있겠고, 그럼 우리가 7월을 본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빠진 종목군들, 뭐 2차전지라든지 다른 기타 종목군들 있죠. 6월 달에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은 네, 오히려 저점에서 되고, 또 이번 달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그래서 이제 이제 오버슈팅과 언저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는데 아무튼 이러한 주요 이벤트가 이번 주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좀 호흡하기 편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달 지나면은 이제 하반기잖아요. 7월부터는 3분기고요. 예, 그럼 우리 이제 하반기 장세하고 이제 내년 장세 준비해야 되는데 주식이 항상 그 6개월에서 한 1년 선행합니다. 뭐 실적도 그렇고 뭐 재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상반기는 역시 이제 반도체가 주도했고 특히 이제 5월과 6월 달에 이제 반도체가 주도를 했는데요. 5월부터 이제 변곡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요 리튬 배터리 ETF 보시면 4월까지는 오히려 반도체도 물론 강했습니다만은 미국의 리튬 배터리 ETF도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근데 5월 달에 반도체가 치고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수급이 글로 쏠리다 보니까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는 눌림을 조정 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영향은 2차 전지에 받았다 봅니다. 그리고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한 2년 가까이 이제 행보 국면이니까 하방에 가면 지금 낙폭과대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상당히 시세가 좀 강하게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년을 쉬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그 다음에 리튬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테크. 이쪽이 이제 그 핵심 성장주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 그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것이 조금 이제 완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봅니다만은 지금 이번에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좀 조정 나왔던 이유가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저점, 그리고 지금 2026년이죠. 여기가 장기 18년 저항이란 말이죠. 네, 요 마디 또 상단 저항이고. 보통 이제 기술적으로 그 마디 돌파하게 되면 네, 그 마디만 올라가는데 6월 초에 돌파하고 나서 지금 여기서 눌림 조정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반도체가 다시 뭐 다음 달 하반기까지 간다라고 이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확인이 필요하다. 7월 달에 다시 한번 재차 돌파를 할지 여부를. 예, 요게 지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만 저항이 아니고, 요 세 가지 지표가 딱 지금 공통적인 저항이었죠. 이 그림은 SMH,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예요, 미국에. 예, 요 SMH 같은 경우도 지금 저항 돌파하고 나서 2008년도 저점 대비 돌파하자마자 거기서 지금 조정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매물 압박이 심하다니 장기 저항이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블랙록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기술주 ETF 같은 경우도 이 세 개 지표가 딱 장기 저항이었습니다. 2월 초, 5월 말에. 거기서 지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 저항이기 때문에 바로 또 돌파할지 여부는 7월에 확인해야 됩니다. 7월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은 뭐 3전 한식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는 뭐 추세적으로 끌고 간다기보다도 우선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시고 7월 달에 이제 완전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돌파한다 하더라도 지금 5월 달하고 뭐 4월 달처럼 그렇게 좀 급등이 단기간에 나오고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60% 정도, 65% 정도 주가 올랐는데 5월 한 달만 하더라도 주가가 75% 올랐거든요. 그만큼 이제 빠르게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 섹터도 반도체도 저는 이제 7월 되게 되면 하반기 되게 되면 좀 완만하게 지금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코스피 같은 경우도 원래 그 8,000 중반대, 8,000포인트 중반, 8,500 전후가 사실은 장기 저항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여기서 이제 살짝 돌파했다가 이게 38년 저항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저항이 들어오면서 약간 이번에 조정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 작년부터 지금 거의 1년 넘게 쉼없이 달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저항에서 여기서 일부 물량을 좀 매물을 해소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장기 저항이었기 때문에 지금 6월 달에 미국의 기술주도 그렇고 우리 코스피도 마찬가지 3전 한익도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심했던 겁니다. 이걸 바로 이제 돌파 여부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앞서 보여드렸던 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기타 지표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지난 5월 달하고 6월 달에 우리 그 신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삼전직스 쪽으로 진짜 말 그대로 뭐 영혼을 담아서 다 그냥 뭐 매수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시장 추가 돌파 여부를 확인하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코스닥이 이제는 더 안전지대라 봅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번에 사상 최대 금액의 신용 반대 매매가 초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5월 15일 날부터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이제 음봉으로 꺾이면서 급락이 나왔었죠. 5월 15일부터 그 6월 9일까지죠. 6월 9일까지 이번 주 화요일까지 신용 반대 매매가 1조 한 200억 정도. 물론 이건 이제 코스피 포함인데 아마 대부분이 코스닥에서 많이 출회가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급락이 나왔었으니까요. 근데 신용만 지금 1조 200억이다 그러면 스탁런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한 2조 원 가까이 나왔을 거란 얘기죠. 이게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악성 신용 매물을 이번 하락장에서 시장에서 일단 소화를 했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그 나중에 중장기를 보게 되면 악성 매물이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호재가 되겠죠. 수급적으로는. 근데 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사상 최대 금액을 매수했습니다. 코스닥 개장 이래 단기간에 3조 3,700억. 이게 역사적 최대 금액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그 외인들이 괜히 매수를 하지 않았겠죠. 물론 기간 쪽은 5월 15일부터 보게 되면 누적으로는 1조 3천억 매도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국내 기관 같은 경우도 지난주부터는 매수했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수급 보시면.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하반기 장세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상반기는 일단 이번 달이면 끝나기 때문에요. 상반기 때 수익 안 나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제 1년 중에 6개월 반 넘어갔으니까 나머지 7월부터 12월까지 그때 수익을 내시면 되겠죠. 아직도 기간이 이제 절반 남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요 구간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제 하반기 장세를 대비한다 그러면 또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신용 반대 매매가 많이 초래가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저는 뭐 거래소도 거래소입니다만은 코스닥을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외인하고 기관 쪽에서 왜 이제 매수를 했냐라고 이제 봤을 때는 뭐 최근에 간간히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지선 끝나고 지방선 끝나고 나서 거래소는 1년 동안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작년 올해 전 세계 1위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코스닥은 지난달 이번 달 전 세계 꼴등이거든요.
예, 온도 차이가 엄청 심하죠. 이 급락 과정에서 외인들이 왜 단기간에 역대 최대 금액을 매수했냐면 당장 다음 달부터 정부에서 세그먼트 제도죠. 이제 소위가 승강제 도입을 합니다. 코스닥 시장 내에.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량주, 그 다음에 뭐 중간, 뭐 프리미엄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개를, 그러니까 프리미엄, 뭐 스탠다드, 뭐 관리 종목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승강형 세그멘트 제도를 추진하거든요. 이게 아마 다음 달 7월 달에 구체화될 전망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반도체 들어가고 디스플레이 들어갑니다.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인공지능 12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이제 지원할 예정인데, 아마 7월 달에 이 제도가 이제 바뀌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동안 정부에서 얘기했던 이제 수급적으로도요, 국민 성장 펀드가 올 하반기부터, 올 가을 정도부터 직접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에 지원이 됩니다. 투자한다니, 직접 투자. 예, 요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번 달에 이렇게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 스탁로 신용 물량 완전히 다 그냥 해소시켜버리고, 예, 그래서 이제 움직일 때 상당히 가볍게 움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매수를 했다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신용 동향 보게 되면 거래소는 아직도 신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용,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신용 매물이 다 출회됐을 거 봅니다. 여러분들 그 작년까지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거래소 신용 동향이고요. 하단에 노란색 선이 코스닥 신용 동향인데 원래는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신용이 더 많았어요. 더 많았었는데 올해 1월 달 들어서부터는 거래소 쪽에서 3전 익스 때문에 신용이 엄청 증가했죠. 지금 3배 많거든요. 코스피는 28조, 코스닥은 이번에 신용 줄어가지고 9조 원 초반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그 고점 때보다 코스닥이 신용이 더 작아요, 지금은. 예, 거기다 이번에 이제 반대 매매까지 출회됐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아마도 하반기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수익률 게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예, 매물이 다 지금 출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7년 동안 동향의 이 데이터를 보시면요. 원래 이제 6월 달이 안 좋았어요, 가장. 6월하고 10월 달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평균 수익률 보게 되면 9월, 10월, 6월. 근데 요 7년 동안 코스닥이 이제 15%에서 20%까지 하락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지수가 어땠는지 알아보는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도 뭐 일단 20%까지 안 밀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랐죠. 하반기까지. 근데 2022년도에는 요때는 한 22% 밀었어요. 3개월 동안. 네, 그러나서 이제 그 다음 달 7월 달에 급반등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요때는 이제 금리 인상 시기죠. 한 2% 밀고 그다음에 또 2달 연속 다시 V자 반등 들어오고. 그 이번이 이제 세 번째인데 어찌 보면 6월 저점, 그러니까 지난주 저점까지 보게 되면 이번에 가장 많이 밀었습니다. 25% 밀었거든요. 코스닥 지수가. 예, 그러다가 지금 반등 들어오면서 지금 20% 미만으로 줄었는데 하락폭이.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면 그동안 7년 동안 보게 되면 6년 동안 작년까지 코스닥이 단기 20% 이상 마이너스 하락이 나오면 무조건 거기가 저점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그 다음 달은 급반등이 들어오고.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지난주까지 한 25%까지 밀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어제 오늘 반등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신용도 털렸고 ADR도 바닥이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를 봤을 때 한 20% 정도 코스닥은 마이너스 밀게 되면 무조건 단기 저점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가정했을 때 이번 바닥은 나왔다는 얘기죠. 어제 날짜로. 7월 달에 이제 반등을 기대하고 뭐 6월 말까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말로 7월 달에 안 움직인다. 반등이 지수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더 이상 이제 하락이 안 나오면 그죠? 하반 경기 확보가 되게 되면 이제 업종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반등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기란 얘기죠.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제약바이오 돌아가면서 지금처럼 지수가 이렇게 막 쏟아지지 않는 이상은 그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어제 그러니까 이번 주나 뭐 다음 주까지 변동성 남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뭐 코스닥 같은 경우 한 번 더 뭐 흔든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연중 저점
매수 기회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급 현상 때문에 지금 거래소 코스닥하고 상당히 지금 온도차가 지금 강했는데 아마 다음 달 되면 전 개인적으로 이제 그동안 몰렸던 삼전직스 쪽에서 수급이 좀 분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5월 달하고 지금 6월 달에 역대급 수급이 몰리면서 외인들이 던진 물량을 전체적으로 이제 이 중에서 거의 85%가 삼전 하이닉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개별주가 많이 밀었던 거거든요. 다음 달 되게 되면 수급 분산이 일어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어제 여러분들 기사 보시면 정부에서 이제부터 이제 가계대출 5월 달에 9조 원이 폭등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고액 연봉자들 신용대출을 쪼인다 그러죠. 이 돈이 다 어디로 갔냐면, 네? 부동산을 간 게 아니고 다시 주식시장에 들어온 거예요. 삼전직스 쪽으로. 거기다 뭐 신용까지 막 쓰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그 후유증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네, 반대 매출에 되면서. 정부에서 일단 그 신용대출 조인다 그러면 아마 다음 달부터는 삼전직스 쪽으로도 네, 지금처럼 자금 쏠림 현상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고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는 그동안 많이 밀었던 2달 동안 지금 엄청 뺐지 않습니까? 코스닥은. 여러분들 지금 6개월 동안의 동향 보시면 코스닥은 지금 제자리 올 1월 달부터 예, 여기서 왔다 갔다 만들다가 다시 원위치 해버렸어요. 지난주에. 그죠? 근데 여기서 기관하고 외인들만 6개월 동안 여기서 쌍끌이 매수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 투자만 매도했죠. 여기서 신용 다 지금 털렸죠. 반대매매 나오면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반대 포지션을 취하고 있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예, 외국인들이 1월부터 6월까지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지수가. 예. 외인들이 146조를 매도했는데 그걸 개인 투자자분들이 100조를 다 받았어요. 근데 이 중에 거의 85%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개인들이 다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외국인 물량을 거래소는 다 받았고, 네, 코스닥은 개인들 물량을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다 매수했고, 완전히 포지션이 반대지 않습니까? 그 외인하고 기관들이 왜 매수했다 그랬어요? 네, 다음 달에 이제 정부에서, 네, 이제 코스닥 승강제 제도를 도입하고 올 가을 정도 가게 되면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얘기했던 국민 성장 펀드 직접 투자가 이제 그 금액이 코스닥에 이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세팅 해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반기에는 코스닥 시장 많이 보시고요. 거래소는 많이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재작년 같은 경우는 거래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코스닥 2024년도 전 세계 꼴등이었어요. 꼴등. 전 세계 꼴등이었습니다. 상승률이. 2024년도에는. 이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2025년도 가게 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가가 세계 1등 할 것이다. 근데 2025년도에도 이제 코스피가 예상대로 제가 예상했던 대로 1등 했죠. 그죠? 코스닥도 거의 뭐 2등 했죠. 33% 올랐으니까. 그죠? 올해도 지금 뭐 거래소가 지금 1등이에요. 2년 연속 전 세계. 근데 이제 코스닥은 이거 이제 5월달, 6월달 2달까지만인데 전 세계 꼴등이에요, 지금. 다시. 꼴등입니다. 요 분위기가 바뀔 겁니다. 하반기 가게 되면. 이제 하반기 가게 되면 하반기와 내년에는 코스닥이 전 세계 1등이 되지 않겠나. 지수 상승률이.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 대비 시가총액 전체가 12분의 1밖에 안 돼요. 상당히 가볍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7월 달에 승강제 도입하고 그다음에 국민 성장 펀드 자금이 직접 코스닥에 이제 들어온다 그러면 예, 그럼 상당히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이번에 또 처절하게 뺐지 않습니까? 그죠? 1월 저점 수준까지 이번에 눌렀다니까요. 네, 이럴 때가 항상 주식은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워낙에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래소 코스피는 여기 올라왔는데 코스닥은 지금 1년 6개월 내내 박스거든요.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죠. 예, 그래서 아마 집권 1기는 이재명 정부 코스피 쪽으로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까? 2기는 아마 코스닥 쪽으로 정부에서도 예, 정책을 좀 이어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반기 전략 어떻게 보시냐면 여러분들 지금 뭐 반도체도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보셔도 되는데 아니면 이게 눌림 줄 때 이제 보시는 게 좋고요. 지난번에 이제 기사 보시면은 메모리 다음 타자는 배터리 된다 그러죠. 저 역시도 뭐 그동안 그렇게 계속 얘기했었고요. 예. 그래서 인공지능 내일리 종착역은 피지컬 AI, 그러니까 배터리란 얘기예요.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이번에 여러분들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 다시 다 원위치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밀었을 때 물론 중장기로 지금 보유하신 분들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차전지 없으신 분들은 오늘 뭐 SDI 같은 경우도 지금 V자 반등 들어오면서 바닥에서 한 12% 넘게 올라왔는데 오늘 바로 따라가시는 게 아니고 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늘림 주고 약간 쌍바닥 정도 흐름 줄 때 그러니까 오늘 뭐 갭을 메꾸로 다시 한번 밀려준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예, 저점 매수 동참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대표 종목군들 뭐 제가 뭐 계속 얘기하는 예,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21선 하단으로 밀었는데 예. 이후에 늘림 주게 되면 지금 월봉에서는 거의 지금 저점까지 왔습니다. 예, 아래꼬리 작업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여러분께서 이거 한 번에 들어가지 마시고 다음 주 후반까지 분할로 좀 급등되게 이어질 때 저점에서 동참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